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빅히트랑 네이버가 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시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오늘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 어렵나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딱 이 느낌 하나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빅히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빅히트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좀 네이버도 같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뭐 네이버랑 좀 지분 교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빅히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상장 이후에 좀 횡보 구간, 너무나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이대로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20만원 돌파가 나온 거는 좀 네이버랑 주식 교환 지분 투자설이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래 방식이라든지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네이버가 다른 회사들과 좀 거래한 규모들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보면은 한 1000억에서 3000억 원 이 정도의 좀 사이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폭 자체가 좀 1000억에서 3000억이 좀 크긴 한데 좀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서도 오랜만에 좀 하락을 했던 빅히트가 좀 흐름을 끊고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랑 같이 네이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카카오 없으신 분들은 좀 네이버를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뭐 수익적인 부분 항상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 어렵나요? 주식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좀, 아이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뭐 기업들, 업체들이랑 뭐 기업들이랑 협업 자체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미 네이버에 있는 좀 그 네이버 Z라는 좀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네이버 Z가 지금 2억 명 정도의 2억 명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수들, 연예인들이 좀 시너지까지 합쳐지면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지분 교환이 될지는 딱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협업을 하면은 뭐 주가에는 당연히 좋게 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는 빅히트 자회사인 BNX에 41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49%를 인수하고, BNX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좀 양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기술이랑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어느 정도 의기투합 자체는 좀 하기는 했는데, 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1년 정도 좀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가진 콘텐츠 송출이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밍, 뭐 커뮤니티 플랫폼 분야의 기술력이랑 빅히트의 비즈니스 영향 자체를 좀 합치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 바로 합친다고 해서 뭐가 되거나 이런다라기보다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는 좀 방탄소년단을 앞세워서 기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좀 글로벌 아티스트까지도 좀 합류를 시키는 계획 자체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가 가진 컨텐츠를 통해서 좀 이 플랫폼으로 유튜브까지도 좀 잡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 라이브라든지 위버스 통합 뭐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한류스타로 이제는 유튜브를 좀 잡아내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좀 사업 확장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우리는 수익이 잘 나요. 왜냐? 이런 식으로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매수가를 잡아 놓기 때문에 맨날 수익이 이렇게 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이 어렵나요?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많은 차트를 보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차트를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설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좀 같이 좀 이제는 더 이상의 좀 고점에서 물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안정적으로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날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 전부터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맨날 수익 내는 게 뭐 어렵나요, 여러분들? 뭐 수익 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2월 달에도 2월 1일 이렇게 나는 부분, 그리고 1월 달 통합을 보더라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안정적으로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뭐 그냥 쉬워요. 주식이 좀 간단해요. 우리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제가 뭐 다른 채널 세력존에서 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식 쉽게 해야지 뭐 언제까지 머리 싸매면서 뭐 골머리 싸매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오래 못 버텨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있나요?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빅히트랑 네이버랑 손을 잡으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YG 플러스, YG 엔터 이쪽에서 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YG가 좀 그래도 작년 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뭐 빅뱅 사건으로, 양현석 사건으로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 살아남고 있어요. 뭐 쉽게 안 망하네요, YG 같은 경우에도. 자, 뭐 이게 왜 같이 이슈를 받냐? BNX, 여기서 BNX가 좀 빅히트 자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BNX랑 이제 YG의 자회사, YG 플러스가 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고, 양사는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YG든 빅히트든 좀 이런 네이버든 여기서 굉장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 라인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빅히트는 뭐 방탄소년단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수들, 뭐 블랙핑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뱅, 그리고 뭐 지드래곤, 뭐 이렇게 다양한 위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가수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 개가 좀 협업을 하면은 충분히 이것도 좀 좋은 사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우린 항상 기대감에 좀 주식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빅히트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어떤 게 떠오르냐?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넷마블을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제가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12만 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 추세 타고 가면서 잘 가고 있는 부분. 자, 그럼 왜 이게 엮이냐? 자, 빅히트의 이 방시혁이 43.4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4.87%, 방시로 좀 방시혁이랑 넷마블이 사촌 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좀 12.15% 이런 식으로, 아이고,
15% 이런 식으로 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영업적인 부분, 뭐 BTS가 컴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스탑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컴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지난 4분기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적인 이익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소속 그룹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음반 판매량이 585만 장이었고 BTS가 뭐 359만 장으로 하드캐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D를 이어서 세븐틴이 128만 장, 그리고 뭐 TXT 이런 가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56만 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좀 음반 판매량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콘서트 티켓 판매를 좀 5만원 수준이었는데 잘 팔렸던 부분, 그리고 TXT 정규 1집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 10만 장까지 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BTS의 좀 컴백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빅히트 매출, 상반기 자체 매출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빅히트 갖고 계신 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더 5일선을 지지로 놓고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만약에 이거를 갖고 싶다, 빅히트를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데에 좀 따라간다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좀 저항선을 만드는 거를 보고 지지선을 만드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작정 계속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고 여기서 지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지지점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좀 저항선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저항선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나요 여러분들? 주식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좀 자꾸 뭐 하나에 꽂혀서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매매라든지 이런 게 다 흐트러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그냥 차트 많이 보면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하면은 쉬워요. 제발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하고 뭐 이상한 거 이거는 뭐 이 캔들은 뭐 어떤 모양이다, 이거는 좀 어떤 모양이다. 어제 뭐 PD수첩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PD수첩에서 조금 보면은 뭐 여성 개인 투자자 한 명이 뭐 캔들을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삿바형, 뭐 인태형 등등 뭐 여러 가지. 분명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캔들의 의미가 뭐 당연히 뭐 의미는 있겠죠. 뭐 의미는 있겠는데 뭐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캔들의 모양, 방향 이런 거에 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격 이론, 이게 분명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표 공부, 캔들 공부 이것도 당연히 뭐 중요는 하죠. 그래도 가격 이론도 모르는 상태에서 캔들만 본다라고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가격 이론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 원리도 이 가격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너무 막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런 모양이고 뭐 망치형이고 뭐 역삼각형이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 수급적인 부분을 그때 한 번 더 보는 게, 실시간으로 더 보는 게 중요하고,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 주식에서 수익 내는 거 쉬워요. 맨날 제가 뭐 수익 내는 거는 차트를 그만큼 많이 보기 때문에 맨날 나는 거예요. 뭐 어디 이상한데 뭐 물려가지고 이거 중내 사내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차트를 한 번이라도 더 봐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수익 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날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항상 수익이 너무 쉽게 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좀 그냥 당연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고기를 먹어본 놈이 먹어보고 수익도 내본 놈이 내본다고, 이제 수익 나는 거는 맨날 수익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서 좀 좋은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앞으로는 더 이상 좀 일른 매매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뭐 서은 같은 거 여러분들 제가 건기식 관련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은도 여러분들 내려오면 좀 매수를 하세요. 이런 거는 건기식 관련은 앞으로 너무나도 상징적인 부분, 올라갈 수 없는 부분. 왜냐? 중국 사람들이 찾는데요.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한테 뭐 먹여주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 거 건기식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화장품 초창기에 바람 불듯이 건기식도 이제 바람 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대로 지금 뭐 평가를 받는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거 코로나 풀리고 나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매수가 5만 원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기식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 리포트적인 부분도 좀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좀 매수를 하셔서 편안하게 수익 낼 거는 내야죠. 언제까지 그냥 막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나 현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신용 땡겨야 되나 이런 식의 주식은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한 좀 잡주를 하실 바에는 진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도 가치에 좀 주식에 있어서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은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야 돼요. 뒤늦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좀 고점에 물리듯이 어떤 종목이든 나중에 한 발 늦으면은 미리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량 떠넘겨 받아가지고 고점에서 이거 가느냐 마느냐 이거 언제 갈까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싸게 산다, 나는. 그냥 밑에 있을 때 나는 싸게 사고, 그냥 비싸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전장을 좀 돌이켜보면은 뭐 애플이 기아의 4조 원 투자권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싸그리 뭐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일단은 뭐 기아차에서 아니라고 해요. 뭐 아니라고는 했는데 이럴 거면은 진짜 기사를 왜 쓰는 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서흥 말고도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 한 이틀에서 3일 지금 뭐 하한가 갔다가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틀에서 3일 정도 좀 지지선 찾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이오를 들어가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끌고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녹십자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좀 바이오를 지금 당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바닥을 정확히 찍고 좀 돌아온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뭐 계속 장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뭐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렇게 하한가가 갔기 때문에 임상 뭐 이렇게 사고를 쳤죠. 갔기 때문에 한 이틀 3일 뭐 저점 찾는 거 보고 좀 매수를 단타적으로 좀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자, 뭐 재무가 이상하거나 뭐 회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임상에 대해서 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임상이 뭐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꼬꾸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바이오 종목들은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는 화끈한데 내려갈 때도 화끈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아직은 저는 좀 더 눌리는 거를 보고 확실히 고개를 들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기식 여러분들 진짜 뭐 뉴트리도 있고 많아요. 뉴트리도 굉장히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재무를 확인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쉽습니다. 주식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